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달 1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대리투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문항이 홍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언론으로부터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래 이제 사지선다형하고 1대1 가상대결 이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1대1 가상대결 같은 경우는 뭐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표화를 4명 후보에 대해서 다 하고 그것을 또 가산 점수로 가산을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당원 점수, 투표 점수하고 합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계량화가 안 됩니다. 또 전례가 없고요. 그런 어떤 계량화했던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후보 쪽에서 주장은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예.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문항에서 저희가 좀 양보를 일부 해서 문항에서 좀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원투표 이렇게 50대 50으로 승부가 결정나는데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선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문항이 질문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투표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홍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이게 분분한데요. 또 뭐 끝까지 이제 또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홍 후보의 지지층이 주로 2030에서 또 최근 같은 경우는 4050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주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들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사실 투표를 할 분들이 그래도 알면서 이게 설문이 길어서 중간에 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에 또 후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중도층이 굉장히 적극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투표를 해달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캠프에서 투표를 도와주겠다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 고발하신 겁니까 이거? 네네네. 고발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투표가 잘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모바일이라든지 또 전화로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윤 후보 측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아무리 뭐 연세 드신 분이라 해도 사실은 ARS 투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ARS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텐데 그럼 대리 투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본인 인증을 해달라. 왜냐하면 어차피 전화를 받고 ARS로 이렇게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도 되게 전화 면접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본인 인증하는 게 별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 본인 인증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이 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본인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노인을 폄하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투표 과정인데 대리 투표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걸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막연한 어떤 걱정 그것도 노인을 비하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럼 대리 투표를 지금 이제 적발된 것도 이제 그 윤 후보 측에서 돌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으로 봐서 적발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이 돌린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그쪽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조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선거 운동하는 방식도 저희는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주로 온라인을 위주로 한다면 그쪽은 조직력과 과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뭐 투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사이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무슨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장치를 가지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전화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자기 이제 전화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인증 절차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방식은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자, 엊그제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는데 하 의원이 홍 의원이 불렀는데 거절하고 윤 캠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뭐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홍 후보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원팀 정신으로 본인한테 굉장히 이렇게 막말을 하셨던 분 혹은 본인한테 굉장히 이렇게 그 심하게 공격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다 끌어안겠다라는 말씀을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불양수라고 해서 바다와 같은 덜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태경 뭐 장제원 의원도 다 포함해서 다 끌어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신다고 하면야 뭐 저희가 마다하진 않겠지만 그쪽으로 이미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그쪽의 우호적인 윤 후보 측의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저희 홍 후보 쪽에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면 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었고요. 뭐 그러면 개인적으로 캠프 합류 요청한 건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40 젊은 층이 홍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영입하면서 그 2040 젊은 층이 윤석열 쪽으로 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지금 하 의원이 뭐 선대위원장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하 의원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2030들께서 후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이 후보를 능가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2030으로부터 비호감도 가장 큰 후보로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하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신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존중을 하지만 자칫 괜히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도 어제 돌아다닌 정보지 보셨죠? 어떤 정보죠? 단일화 정보지. 그런 게 뭐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네네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그 홍준표 캠프에서 유승민 캠프 쪽으로 단일화 제안을 했다. 뭐 그런 하여튼 내용인데 양 캠프가 일단 다 부인은 했습니다만 그 합종연행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거든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얘기는 이제 후보라든가 이제 저희 선대위원장 단계에서는 전혀 나온 적이 없고요. 예. 뭐 글쎄 이제 세간에 도는 이제 풍문이라든지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또 아시겠지만 그렇게 상대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지금같이 이렇게 뭐 4명이 추려진 상태에서 1, 2, 3등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본인의 어떤 소신과 이름이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결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선거 전에 혹은 당내 경선 전에 합종연행은 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3위 후보랑 홍 후보가 힘을 합치면은 1위 후보는 1등은 따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판세를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이미 앞선 지가 예. 좀 됐고요. 예. 지난 이제 그 개사가 사건, 예. 전두환에 이어서 개사가 사건 이후에 이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를 했을 때 윤 후보가 과연 안정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하락세가 계속될 텐데, 이제 반등할 어떤 조짐이나 기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예. 사실은 본선 경쟁력 면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미 이제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당원들도 이미 골든 크로스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보면 지난주 이렇게 보면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 10% 정도 당원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5%만 움직여도 동등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지난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보여주는 종합적인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공감 능력의 문제라든가 역사 인식의 문제, 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 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안 하고 버티는 부분, 그리고 또 인사나 이 시스템, 이 캠프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을 SNS 누가 관리하는가와 관련해서 또 배우자에 대한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왔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판단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이제 한 5%에서 10% 사이에 당심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러 이제 중진들이라든가 오래된 이제 이제 정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그 캠프로 줄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막판에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당원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특히 제가 일부 이제 영남에서 고모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당이 탄핵 이후에 보수가 괴멸돼 가는데 다시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윤 후보가 사실은 밖에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남이나 보수의 어떤 이 앞으로의 미래를 진짜 걱정하는 전통 지지층에서 이런 것들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은 어쨌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당내 민심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당원들한테 조금 뒤졌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는 좀 골든크로스까지 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본선 경쟁력 등등을 생각해서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또 일단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본선에서 승산이 있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가 이제 노년층에서 주로 지지를 받고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확장력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홍 후보를 지지를 해야 이 확장력이 있고 승산이 있다. 어차피 6070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고정 지지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토끼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장에서 굉장히 좀 점잖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세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 홍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탄산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랬는데 어제는 좀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는 뭐 사실 강하게 하신 건 아닌데 이제 몇몇 이제 공방들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낡은 정치를 반복하는 상황들, 조직력에 의존하는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기득권을 교체하자, 우리 당 혁신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개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약간 인신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초반에 윤 후보가 압도적일 때 지지율이 그럴 때 초반에 거기 줄을 많이 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면서도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막 그것을 인신공격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거,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뭐 배신을 잘 당한다. 뭐 결국은 오랫동안 그 당에서 정치를 했는데 왜 주위에 아무도 없느냐. 뭐 이런 걸 우회적으로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연판장 같은 걸 돌렸거든요. 예. 초반부터. 그래서 서명을 강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라 이런 연판장입니까?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사실 저도 과거에 보면 이제 여기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렇게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한테 그런 걸 돌리면서 서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하. 제가 굉장히 반발하고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하십니다. 개파를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본인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줄 서라고 이렇게 강요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막판에 막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쪽에서는 막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막 위압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유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정말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